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고.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10대 세상과 맞서기 전 알아야 할 인생 수업입니다. 저자 권혁진, 출판사 체인지업. 대학 생활만 10년, 서울대 경제학부 출신 한의사가 전하는 10대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진짜 인생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슈퍼땡스를 눌러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란 영화에 출연한 배우 탕웨이는 한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평생 하나의 좋은 시나리오와 캐릭터를 기다리며 삽니다. 그게 어떤 때는 몇 달, 몇 년, 심지어 몇십 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저는 송설애라는 사람을 만난 게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짧은 인터뷰를 보고 이 배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탕웨이라면 굉장히 유명하고 성공한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재능이나 힘들게 노력한 점은 전혀 내세우지 않고서 단지 때를 기다려왔다는 듯한 겸손한 표현을 썼습니다. 즉, 아무리 자기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가끔 나만 따라하면 무조건 성공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마치 자기가 세상의 모든 성공 법칙을 꿰뚫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자신이 성공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찾아온 타이밍이나 행운 등이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그 사람 말이 정말 맞는다면 누구나 성공하는 방법이 이미 세상에 널리 퍼져 모두 성공했을 것입니다. 자기 확신과 꾸준함이 중요하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우선 반드시 뭔가를 이뤄내고 말 것이라는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 없다면 되게 작은 위기를 만났을 때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만약 어떠한 일에 확신이 들었다면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묵묵히 해나가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탕웨이는 수상소감에서 좋은 시나리오와 캐릭터를 기다린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닌 꾸준히 자기 연기에 대해 고민하고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면서 실력을 갈고 닦아 온 것을 말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면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특정 분야에서 반드시 성공을 거두고 싶다면 자신이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려면 적어도 자신이 싫어하거나 확신이 없는 일은 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지치거나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성공할 시기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남들보다 빨리 빛을 발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뒤늦게야 사람들이 알아봐 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확신을 갖고 꾸준히 실력을 쌓아온 사람에게만 빛날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꼭 공부가 아니어도 된다. 10대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아직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공부로 승부를 보고 싶다면 반드시 공부라는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갖추겠다는 자기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후 그저 꾸준히 해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공부가 내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지닌 잠재력을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중고등학생 시절에는 어쩔 수 없이 공부나 시험 점수가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못한다고 하면 다른 분야에서도 주변 사람들의 기대치가 낮을 수 있습니다. 공부도 상위권에 들지 못하는데 다른 걸 한다고 되겠어?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학생 자신도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공부는 단지 하나의 기준일 뿐이며 학창시절에는 과하게 그 기준의 가중치가 적용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수만 가지 분야 중 하나에서 얼마든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만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공부 좀 못한다고 자신감을 잃지 말고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부터 믿어봅시다. 만약 그런 분야를 찾았다면 그저 인내를 갖고 꾸준히 해나가면 됩니다. 말하기와 글쓰기는 절대 포기하지 않기. 우리는 각자 다른 목표나 꿈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람에 따라, 분야에 따라 재능과 노력, 운 등 모두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꿈이나 성공 같은 단어들이 멀게만 느껴진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이것부터 시작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말하기와 글쓰기입니다. 가장 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능력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또 이 능력은 두 가지 같지만 결국 하나입니다. 말을 잘하면 글도 잘 쓰게 되고 글을 잘 쓰면 말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자신의 머릿속 생각을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말하기와 글쓰기 능력이 필요할 때가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장 대학에 입학하고 시험을 볼 때 답안을 논술식으로 써야 하고 과제도 글로 여러 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 다른 친구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기회도 많아집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직장에 취직하려고 해도 여러 사람 앞에서 면접부터 보고 직장에서도 보고서를 쓰거나 발표할 일이 많습니다.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직업을 갖게 되어도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잘 설명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창업한다고 해도 투자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이템에 대해 매력적으로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대학생활, 취업, 승진, 창업 등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말하기와 글쓰기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말하기 능력이 뛰어나면 실제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훨씬 더 실력 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답니다. 반대로 말을 잘 하지 못하면 아무리 똑똑해도 그렇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내향적인 성격을 지녔던 탓에 어려서부터 남들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발표 공포증 같은 게 있어서 많은 사람 앞에만 서면 긴장하고 목소리가 떨리며 마이크를 잡은 손도 덜덜 떨렸습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발표할 일이 생기면 다른 친구에게 미루거나 조별 과제가 있어도 자료 조사 같은 것만 담당했습니다. 끝까지 피해 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결국 맞닥뜨려야 하는 순간은 취업을 위해 면접을 봐야 할 때였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그동안 학점 관리도 하고 대외 활동도 하며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면접이 제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모의 면접 연습을 하는 등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 원하는 회사에 합격할 수 있었지만 기회가 있을 때 미리 발표 연습을 해두었으면 이 과정이 훨씬 쉬웠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의 선순환을 택하자.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도 사실 해보면 해볼수록 실력이 늘고 긴장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발표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발표할 기회가 생길 때마다 계속 피하려고만 하니 실력이 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반면 발표를 잘하는 학생에게는 계속 기회가 오고 발표할 때마다 다시 연습이 되고 점점 더 잘하게 되니까 자신감이 붙습니다.
이렇게 발표라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선순환, 누군가에게는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일 다시 10대로 돌아간다면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게 싫더라도 좀 더 용기를 내볼 것 같습니다. 발표의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 선순환으로 더 빨리 갈아타는 것입니다. 물론 발표해야 하는 순간에는 긴장되고 머리가 멍해질 수도 있으며 그러다가 실수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더 중요한 순간에 발표 때문에 모든 것을 망쳐버릴지도 모르니 차라리 어려서부터 일찌감치 남들 앞에서 조리 있게 말하는 습관을 들여서 평생 도움이 되는 탁월한 능력을 키우는 게 현명합니다. 100명 앞에서 발표하는 일은 전문 강사나 발표자가 아닌 이상 누구든 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3명 앞에서 말해보고 다음에는 5명, 10명 이렇게 단계적으로 청중을 늘리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원하는 분야에서 말을 잘하는 예시가 필요하다면 유튜브에 해당 주제를 검색해서 인기 동영상이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었는지 분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람들 앞에서 말할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않고 조금만 더 용기를 내보기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의 삶에 커다란 변화의 물결을 가져올 거라 확신합니다. 진짜 실력이 중요해진 세상. 취업 준비를 하던 시절 K기업에서 영어 면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랑 같은 조에 배정된 한 학생이 자기소개할 때 들어보니 외국에서 대학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필이면 외국물 먹은 친구랑 같은 조에 배정되다니 라고 생각하며 더 긴장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친구가 면접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걸 듣고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외국 대학을 나온 게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말을 버벅거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외국에서 공부했어도 본인의 생각을 조리 있게 전달하는 능력이나 논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멋지게 대답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주변에 토익이나 토플 점수는 높은데 막상 외국인과 만나면 제대로 말을 못하는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막상 한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어렸을 때는 이런저런 자격증을 많이 따면 성취감도 있을 것 같고 멋있어 보인다는 생각에 도전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자격을 취득하는 건 사실 자기 만족 그 이상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누구나 도전해서 딸 수 있는 자격증들은 사실 6개월, 1년 정도만 시간을 투자하면 됩니다. 거기다 어떤 분야든지 얕은 지식을 갖춘 사람은 세상에 넘쳐납니다. 그보다는 한 분야를 진득하게 파고 들어간 사람이 전문가 대우를 받고 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알기 쉽게 잘 가르치는 강사라고 해서 모두 해당 전공으로 박사까지 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학사만 취득했더라도 초보자의 눈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는 강사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보통 높은 학위를 갖추면 당연히 그 사람이 지식을 전달하는 실력도 월등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는 지식이 더 많을 수는 있지만 그 지식을 얼마나 잘 전달하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꼭 유명한 요리 학교를 나와야만 고급 레스토랑을 차려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요리를 터득한 사람이라도 맛이 뛰어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자격, 면허보다 실력을 키워야 성공한다. 과거에는 점수나 자격, 학위 등이 많은 것을 보여주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에 걸맞은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자격이나 학위가 있더라도 좋은 대우를 보장받기 힘듭니다. 전문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나 의사 같은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하였다고 해서 모든 게 보장되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몇몇 전문직은 무한 경쟁에 돌입했고
현재 면허 취득만으로 고소득을 보장받는 직종도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는 법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현실이 어찌 보면 괴로울 수 있지만 안일하게 면허나 자격만 믿는 사람들은 미래에 큰 타격을 입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뒤늦게 진로를 바꿔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의사가 되었다고 모든 게 보장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의대에서 공부하여 몇 년 고생한 대가로 평생 잘 먹고 잘 산다는 생각으로 이 길을 가면 도태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아직 전문직은 노력한 만큼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자기 실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며 실력 중심인 사회가 더 공정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실력이란 계속 공부해서 자기 분야의 지식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 및 직원들과 잘 소통하는 능력, 경영 및 마케팅 능력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앞으로 어떤 자격증이나 면허증, 학위, 점수를 취득할 일이 있을 때 자격이나 점수를 따는 것 자체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취득 후에 어떠한 실력을 갖추고자 하는가에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격에 걸맞은 진짜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흔히 MBTI 검사로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분류하지만 저는 그 방식 말고도 사람들의 성격을 규정하는 요소가 훨씬 더 다양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는 무언가를 성취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에 따라 대체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든 대체로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매사에 불만이 많고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곤 합니다. 만약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무언가를 대비하거나 해결 방안을 찾는다면 그건 성공의 보탬이 되는 일이고 제가 말하는 진짜 부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부정적인 사람들은 대개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며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만 걱정에 대한 대비책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들은 자기 삶에 어떠한 변화도 주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뭔가 변화를 주거나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하면 항상 부정적인 시나리오나 상황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려면 반드시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용기를 내야만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천재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남긴 명언 중에 무엇을 시도할 만한 용기도 없으면서 어떻게 멋진 삶을 바란단 말인가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변화도 없이 어제와 똑같이 사는데 어떻게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성공과는 먼 현재 그대로의 삶을 살 가능성이 큽니다. 심지어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거나 불안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자기 혼자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는 싫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도전한다. 이에 반해 긍정적인 사람들은 대개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또 난관이 예상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방법을 찾는 데 열중합니다. 성공한 사업가들은 대개 보통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남다른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비전이란 것 자체가 미래에 대한 긍정이 없다면 존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문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라 계속 해결 방안을 찾아 나서는 게 긍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말자. 저도 사실 20대까지는 무언가를 생각할 때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에 더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청소년기부터 20대까지가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사회 질서나 세상이 부당하게 느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20대일 때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헬조선이라는 말도 유행했었고 저도 그 신봉자였습니다. 한국에서 산다는 그 자체가 지옥 같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부정적인 사람은 남들에게 더 똑똑하게 보이기도 해서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잘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잘못된 부분을 잘 지적해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더 경험하고 뭔가를 이뤄낸 사람들을 살펴보니 성공은 결코 부정적인 마인드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뭘 해도 긍정적인 사람이, 위기가 있어도 극복하려는 사람이 결국 끝까지 해내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만일 자신이 매사에 부정적인 편이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일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아서 부정적으로 변했다면 공부 방식에 변화를 줘서 단 한 번이라도 긍정적인 경험을 맛보아야 합니다. 모든 과목이 아니라 단 한 과목이라도 열심히 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한번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계기가 되어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공부를 잘하는 일이 도저히 무리라면 공부에서만 부정적이고 그게 다른 영역까지 전염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내 생각도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돌파구를 찾아내는 요령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미 뭔가를 이뤄낸 사람들은 귀신같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알아봅니다. 자기가 이렇게 성공하는데 어떠한 요인이 작용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 파트너를 구하거나 직원을 구할 때도 그 사람의 내면에 깔린 열정, 긍정성, 진취성을 볼 수밖에 없답니다. 자기와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과 피곤한 논쟁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뭔가를 이뤄낸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거나 새롭게 이뤄낼 만한 사람과 어울리게 되어 있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주변을 어떤 사람들로 채워나가고 싶은가요?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